자, 우리가 그 해석개론에서 주로 다루는 건 극한입니다. 그, 그 해석개론의 증명의 대부분은 극한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은 수열의 극한을 다루고 있는데 곧 함수의 극한을 다룰 겁니다. 뭐 근데 결과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x제곱이란 함수,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f0이지 뭐. f0은 0으로 가지 뭐. 미분도 극한입니다. 함수의 연속성도 극한이고요. 적분도 구분구조법의 극한처럼 쓰니까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수열을 계속 길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극한에 관련된 증명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러면 그 뒤쪽에 해석개론의 아규먼트들이 아주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고 이번 주에도 그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RN에서의 수열도 얘기를 좀 해보고 함수에서의 극한도 수열에서 극한 얘기했으니까 함수에서의 극한도 얘기를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해석개론 1은 졸업을 할 때가 된 거죠. 자, 우리 수열의 극한 얘기했고요. 다양한 성질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xn이 x로 수렴하고 yn이 y로 수렴할 때 xn 더하기 yn이 x 더하기 y로 수렴하는구나 를 증명을 했습니다.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명제 그 뭔가 계산이 있다고 칩시다. 뭐 n분의 1이 0으로 감을 보여라. 그러면 보이는 건 정의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값은 알 수 있잖아요. 뭐 극한 0인 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명제 같은 걸 증명을 할 때는 그렇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정의를 했고 그 극한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알 것 같아 보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명제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뭐 극한을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도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걸 증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모노톤 시퀀스 프로퍼티 혹은 모노톤 시퀀스 시어렘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퀀스의 सब시퀀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수열이에요.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x1, x5, x9, x11 이렇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띄엄띄엄 n1, n2, n3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수열에 대해서 xn1, xn2, xn3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열에 중간중간만 떼서 읽으니까 걔를 subsequenc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니죠. 뭐 우리가 홀수 번째만 읽으면 x1, x3, x5, x7 이렇게 나가고 굉장히 희한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인덱스를 소수만 읽어라. x2, x3, x5, x7, x11, x13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을 그냥 구체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분 수열하면 감이 오잖아요. 그 감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증명했던 건 이겁니다. xn이 x로 수렴한다고 쳐요. 그러면 xn의 임의의 subsequence, 임의의 부분 수열도 똑같은 수로 수렴한다 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 엄청 쉬웠습니다. 직관적으로도 그래요. xn이 x로 수렴합니다. 물론 이건 증명은 아니고 그림이에요. 증명은 또 이따 해봅시다. 증명은 지난 시간 했죠. x가 있어요. 이 근처에 x의 근처에 x-epsilon부터 x 플러스 epsilon 사이에 n이 크면은 다 몰려 있잖아요. xn이니 xn 플러스 1이니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n이 크기만 하면 xn과 x의 차이는 작아요. xnk는 xn의 일종이잖아. 그래서 이 둘의 차이도 작구나 라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뭐 써봐야 되나요? 쓸 필요 없죠.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쓰지 맙시다. proof, previous lecture. 아이디어만 알면 증명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증명을 볼 때는. 자, 우리가 다음으로 나올 렘마는 이제 렘마 자체가 엄청 유용하다기보다는
그 렘마를 적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정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따집니다.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xn이 시퀀스라고 합시다. 이제는 새로 쓴 거니까 끝까지 한번 써봅시다. xn이 시퀀스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xn의 subsequence를 아무거나 하나를 가져와요. 그걸 가정을 해야지. xn의 이무의 subsequence를 가져왔을 때 맞죠? 얘가 수렴하는 subsequence를 가진다고 합시다. 근데 처음부터 subsequence였으니까 subsequence의 subsequence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를 further subsequenc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ubsequence의 subsequence예요. 여러분 far보다 더 큰 거 further 알죠? 그래서 further subsequence를 갔는데 얘가 역시 x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부분수열 자체는 몰라요. subsequence 자체는 모르는데 우리가 xn의 subsequence, 물론 xn도 subsequence죠. 1, 2, 3, 4 ni를 i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무의 subsequence를 가져왔을 때 그 subsequence에 x로 수렴하는 subsequence를 잡을 수 있다고 합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뒤에 문장 같은 거 다 3.4, 3.5 이런 내용들 읽고 와서 다시 보면 또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 xn 그 자체가 x로 수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렘마를 우리가 중요하게 쓰긴 하는데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무의 subsequence가 further subsequence converging to x.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x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x1, x3, x5, x7, x9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x1, x5, x101, x2003 이렇게 쭉 나가는 주어진 부분수열의 부분수열이 x로 하필 똑같은 숫자인 x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n은 x로 수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헷갈리죠? 처음에 이 명제 보면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뒤쪽에 나오는 더 어려운 정리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부분수열의 부분수열 막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증명은 해봅시다. 증명 엄청 간단해요. 다이렉트하게 보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규류법 쓰는 거죠. 규류법 한번 써봅시다. 뭐예요? xn이 x로 수렴한다의 그 부정입니다. 그 부정이에요. 이따가 쓸 건데 잠깐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써주는 게 낫겠습니다. xn이 x로 간다. 우리 정의 이제는 숙제도 했고 하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써봅시다. 뭐예요?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n이 n보다 크기만 하면 xn이랑 x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우리가 처음에 놨던 입실론보다. 맞죠? 뭐 별거 아니죠? 이거 xn이 x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이거 뭐 해석개론 연습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냥 명제 낫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봤을 거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은 입실론은 이제 폴은 대열 이그지스로 뒤집고요. 대열 이그지스는 폴로 뒤집으면 됩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제가 이거 학부 2학년 과목 뭐 미방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번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씩 풀어봐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그 아래 조건이 만족한다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는 이 아래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그쵸?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는, 근데 그 입실론은 얘는 변하는 수일 수도 있고, 얘는 하나의 만족, 이 there exists and such that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입실론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 붙여줍시다. 별거 아니죠. 이 조건을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있다. 뒤집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없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모든 n을 잡아도 다음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모든 n을 잡아도 다음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겠네요. for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뭐야?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크기만 하면 얘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크기는 크지만 이 명제가 틀려야 되니까, 명제가 틀리려면 앞에 거짓 뒤에 참인 것밖에 아니 앞에 참 뒤에 거짓인 것밖에 없잖아요. 뭐 참 거짓 거짓 참은 다 참인 명제니까. 그쵸? 얘를 부정을 하면 n이 크기는 크지만 xn과 x의 차이는 입실론 제로보다 큰 얘가 있겠다. 이거네요. 이겁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니까 there exists and such that 이렇게 넣는 것처럼 넣어주는 게 편해요. 어디에 넣어줄까? 입실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입실론이 있어요. 모든 n에 대해서 n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스몰 n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버스로 써도 돼요. 근데 이 n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얘를 with로 바꾸면 좀 더 읽기가 편하겠네. with는 search that이랑 똑같으니까 search that으로 써도 됩니다. 자, 이겁니다. 그죠? 자, 잘 봅시다. xn이 x로 수렴하지 않는다. 뭐예요? 어떤 입실론 제로가 있어서 n이 아무리 커봤자, 어떤 수여봤자 걔보다 큰 스몰 n이 있어가지고 스몰 n, xn이랑 x는 안 가깝다. 이 둘이 똑같은 명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별건 아니고요. 명제의 부정. 근데 명제에 이렇게 그 폴, 데어리, 그지스트 이런 게 많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써준 것 뿐입니다. 어려워하지 말아요. 자, 얘를 기억을 합시다. 우리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xn이 x로 수렴한다 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귀류법 쓴다 그랬으니까 아니라고 하자 라고 처음에 해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뭐지? xn이 x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입실론 재료가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입실론 재료가 있어서 모든 n에 대해서 그 n보다는 크지만 xn과 xn의 차이는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입실론 제로가 존재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n이 무지무지 커져도 스몰 n과 x의 차이를 전부 충분히 작은 입실론 제로라는 에러보다는 작게 할 수 없다. 예요. 이 아래 그냥 그대로 쓴 거네요. 썼으니까 지웁시다. 뭐 이따 지울까요? 뭐 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n1을 그냥 1이라고 놓읍시다.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every subsequence가 x로 수렴하는 further subsequence를 갖는다. 이게 틀림을 보이는 거니까 어떤 subsequence를 찾는데 그 부분 수열은 전부 x로 수렴하지 않음을 보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subsequence를 찾는다. n1, n2, n3, n4, n5 이런 것들을 찾는다. 증가하는 strictly increasing sequence를 찾는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n1을 하나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늘 그렇듯이 n1 찾고 그 다음에 n2 찾고 n3 찾고, 즉 인덕티브하게 수학적 귀납법 같이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 스몰 n1을 여기에 놓읍시다. 그럼 스몰 n1보다 크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겠네? 맞죠? 스몰 n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스몰 n2보다 크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네? 걔를 통합했으면 이러겠습니다. for which k에 대해서 k는 자연수인데 이 이상인 자연수라고 합시다. there exists nk 플러스 1이 있어요. 오케이. nk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nk보다 그 직전에 잡은 것보다 n1, n2여야 되니까 k가 1인데요. 미안합니다. 자, 얘가 있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써보죠. 뭐 x의 nk 플러스 1이랑 x의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큰 것이라고 찾았습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캐피털 n이 있으면 캐피털 n보다 크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스몰 n이 있다. 그걸 쓴 거예요. 스몰 nk라는 애가 있으면 스몰 nk보다 크면서 xy 차이가 멀어지는 애가 있다를 찾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일 n1 찾았고요. n1 있으면 n2 찾았고 n2 있으면 n3 찾았고 nk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 xnk는 xnk의 모든 원소가 즉 모든 xnk가 x량의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큽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당연히 x로 수렴 안 하고 얘 부분수열도 절대로 x로 수렴할 수가 없죠. 물론 다른 수로 수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x로 수렴할 수 없어요. 왜? x랑의 거리가 다들 입실론 제로보다 크잖아. 입실론 제로를 이 위에 있는 숫자로 놓으면 n이 무지무지 커봤자 xnk랑 x의 차이는 입실론 제로랑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입실론 제로보다 작아질 수 없는 거지. 즉 얘가 모순이다 인 거죠. 맞죠? 뭐 별거 아니죠. 증명 자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그 수렴하지 않으니까 여기 x가 있어요. 수렴하지 않으니까 어떤 에러 바깥으로 막 톡톡 튀어다니잖아요. 톡톡 튀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뽑은 겁니다. xn1, xn2, xn3, xn4 이렇게 톡톡톡톡. 그러면 저 x의 그 x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x 플러스 입실론까지의 그 오픈 인터벌 안에는 xnk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수렴을 못 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괜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음 정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x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다음은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래서 얘는 xn이 방금 한 얘기예요. 증명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x로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 xn이라는 시퀀스가 발산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x로 수렴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숫자로 수렴할 수는 있어요. 자, 두 번째, 저 내용 그대로 써보죠. 노트에 뭐라고 써왔나? 여러분들이 복습을 위해서는 엄밀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입실론 제로가 있어서 이무의 k에 대해서 스몰 n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n이 k보다 크고 xn이 x량의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아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인덱스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대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입실론 제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서브시퀀스가 있어서
SNK와 X가 전부 입실론 제로보다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2번이랑 3번이 거의 같다라는 것도 우리 증명에서 본질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엄청 간단하긴 합니다. 자, 뭐 쓰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아까 1에 그러니까 xn이 x로 수렴한다의 니게이션 혹은 부정이 얘가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데피니션의 부정이에요. 자, 우리가 저 2번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되게 복잡하네. 근데 의외로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K가 있으면 K보다 크거나 같은 n이 있는데 그 n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 xn과 x의 차이가 충분히 크다. 입실론 제로보다 크다. 아까 증명 과정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아까 증명이 만약 이해가 안 됐으면 일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안 와닿았으면 뒤에 있고 앞으로 넘어가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증명할 때 보통 뭐라고 썼나요? 그 3번에서 입실론 2번 명제만 보면 2번에서의 입실론 제로랑 3번에서의 입실론 제로가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뭐야? 명제로 보면 그 위에 있는 입실론 제로, 아래에 있는 입실론 제로가 왜 같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 제로를 3번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할까? 2번에서 정의한 그 입실론 제로라고 하자. 라고 합시다. 2번 조건을 만족하니까 입실론 제로가 있잖아. 그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3번에서의 입실론 제로로 쓰겠다. 이겁니다. 증명 되게 간단해요. 자, 우리가 서브시퀀스를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돼요? N1이 있으면 N1보다 큰 N2를 찾고 N2가 있으면 N2보다 더 큰 N3를 찾으면 되겠네. 아까 증명이랑 똑같네. 아까 렘마의 증명이랑 똑같네. 맞죠? 자, 어디 보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근데 아까 렘마랑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아까는 뭐 거의 같긴 하죠. 아까는 초반에 몇 개는 x랑 가까워도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기를 원하니까 어디 보자. 처음부터 이걸 찾읍시다. 이그지스트 n1이 있어서 그러니까 k는 1로 둔 거예요. xn1이랑 x가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큰 거로 잡은 거예요. 맞죠? 2번 조건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2번 조건 한 번 더 써봅시다. 인덕션 쓰면 더 안 써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n2라는 애가 있어서 n1보다 크고 왜? 여기서의 k가 n1인 겁니다. 그래서 xn2랑 x의 차이도 입실론 제로보다 큰 겁니다. 인덕티블리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써서 우리가 각각의 k에 대해서 이그지스트 nk 플러스 1이 nk보다 크게 존재해서 x의 nk 플러스 1이랑 x의 차이도 입실론 제로보다 크게 하면 되겠구나. 다 찾은 거네요. 얘는 3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네. 끝났습니다. Then 우리가 찾은 이 xnk는 3번 조건을 만족한 겁니다. 맞죠? 입실론 제로도 찾았고 서브시퀀스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실론 제로를 찾았어요. 어떻게? 2번 조건에 입실론 제로가 있잖아. 그거 픽스한 겁니다. 3번 조건은 XNK를 어떻게 찾아놓으니까 그 차이가 전부 다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더라 를 쓴 것 뿐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 3에서 1은 우리 사실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지난 렘마에서 바로 뭘 보였나요?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임의의 수열이 further subsequence를 가지면, 그러니까 x로 수렴하는 further subsequence를 가지면 수렴한다 였어요. 우리가 찾은 건 뭔가? 어떤 수열이 있는데
방금 찾은 수열은 수열의 모든 값이 수열의 모든 값이 x랑 입실론보다 차이가 x랑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열은 xn이 x로 수렴할 그 정의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구나. 맞죠? 모두 다 이렇게 크니까 k가 아무리 커봤자 얘의 차이를 입실론으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고 보니까 by previous lemma라고 쓰는 것보다는 by definition of limit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습니다. 고칩시다 뭐. also by definition of limit. 한번 써보기 바래요.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익숙해지면 입실론 제로를 갖고 오자. k가 아무리 커봤자 xnk랑 x의 차이는 입실론 제로보다 작지 않다. 따라서 수렴의 정의에 위배된다. 모순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따름 정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xn이 시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좀 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xn이 언바운디드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다이버지스. 맞죠? 우리 지난번에 한 거죠. 수렴하는 수열은 모두 바운디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운디드가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 거지. 자,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xn이 서브시퀀스를 두 개를 갖는다고 쳐요. xnk 뭐 x로 수렴하는 거랑 xnl 뭐 x 프라임으로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둘의 리밋이 다르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수렴하는 거랑 1, 1, 1, 1 수렴하는데 두 개가 다르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다이버지해야 됩니다. 왜요? 뭐야?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정리를 쓰면 거의 당연한데 상식적으로 얘는 x에 가까워지고 얘가 x 프라임에 가까워지면 리밋은 만약에 이게 수렴하는 수열이면 얘가 x로 가면 전체 수열도 얘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l이 커지면 x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데 입실론을 이 둘의 차이의 절반으로 잡으면 모순이 생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부분 수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쓸만하긴 한데 우리가 3.4에서 얘기할 많은 내용들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건 3.4에서는 딱 하나예요. 여기 빨간 줄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칸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우고 얘기를 합시다. 자, 수학과 과목에서 사람 이름이 붙은 정리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라는 이름은 특히 우리가 해석학을 하다 보면 해석개론을 하다 보면 뒤쪽에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학도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되게 어렵게 증명했던 것들도 수학 체계를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고 이러니까 증명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 증명을 처음에 생각해냈을 때는 얼마나 획기적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명제들 많아요. 증명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이름 붙은 명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명제 중에 하나가 이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입니다.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사람 이름도 써야 돼요. 워낙 많이 쓰이는 정리라, 워낙 중요하게 쓰이는 정리라, 뭐 정리 13에 의해서 이런 거 많이 하고,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선형대수에서도 이런 거 있죠.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뭐 랭크 시어렘에 의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써봅시다. Every bounded sequence. 우리가 시퀀스가 있는데 바운디드 시퀀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 1, 2, 3, 4 xn이 n 같은 수열 말고 xn이 뭐 n분의 1 같은 수열 뭐 이런 거예요. 얘가 원래 수열은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적으로 수렴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 컨버전트 서브시퀀스를 잡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증명, 이거 보면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 이제까지 명제들 보면은 뭐 명제에서 뭔가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명제 xn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뭐 xn이 수열이면 어쨌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xn이 수열이라고 하자. 그러면 서브시퀀스인 xnk를 가져서 걔가 수렴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쓴 내용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쓰면은 굳이 뭐 그 수학 기호 쓰고 아래 첨자 쓰고 이래야 되는데, 얘만 보면은 검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예쁜 정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증명하기 전에 정리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증명하기 전에요. 이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아야 돼요. 수열이 지 마음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운디드니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정리의 조건을 보면 xn이 바운디드라는 컨디션이 있죠. 그려봅시다. 자, 얘가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 0이 있고요. 여기에 뭐 m이라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수열이 바운디드니까 모든 수열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을 거예요. 뭐 어떻게 뽑을까? 아무거나 뽑읍시다. 제 마음대로 하나 뽑았습니다. 부분 수열이니까 뭐 뽑아야 되는데 그냥 진짜 아무거나 뽑았어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얘를 마이너스 m부터 m까지를 반으로 쪼갤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그러면 인덱스는 무한하잖아요. 1, 2, 3, 4, 5, 6. 그러니까 xn 중에 xn이 왼쪽에 들어가는 인덱스랑 오른쪽에 들어가는 인덱스를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무한하겠지. 인덱스는 무한하니까 둘 다 유한이면 합집합이 유한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 여기 들어가, x2, x3, x4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무한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둘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이 무한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오케이, 얘를 i2라고 합시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이 얘를 i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한 일 별거 아닙니다. 구간을 바운디드니까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있겠지. 반으로 쪼개가지고 xn 중에 왼쪽에 무한이 들어가, 오른쪽에 무한이 들어가, 오른쪽에 무한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오른쪽을 그냥 i2라고 놓은 거예요. 왼쪽에 무한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양쪽 다 무한이 들어갈 수 있지. 뭐 마이너스 1에 n승 하면은 n이 짝수면 오른쪽에 있고 n이 홀수면 왼쪽에 있을 테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해줘도 돼요. 자,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 아무거나 하나 뽑아봅시다. xn2 x2라고는 안 썼습니다. x2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또 역시 반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이제 좀 알겠죠. 0부터 2분의 m까지, 2분의 m부터 m까지를 봅니다. 왼쪽에 x n들이 무한히 들어가 있을까? 오른쪽에 무한히 들어가 있을까? 양쪽에 다 들어가 있을까? 단 둘 다 유한계만 들어있을 수는 없네요. 한쪽에는 무한히 들어가 있어야지. 뭐 무한히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겠지. 뭘로 할까? 이게 무한히 들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찾냐? 이 i3 안에서 xn3를 찾는 거예요. 조건. 부분 수열을 만족하려면 n2보다 n3가 커야겠다. 근데 왜 되지? 무한이 있으니까 그 무한계의 자연수 중에 하나는 n2보다 크겠지. 그걸 n3로 잡으면 된 겁니다. 자, 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이거였어요. 알겠죠? 대충 어떻게 되는지. 또 나눠. 양쪽 중에 하나에 무한이 들어가. 하나를 택해. 이 구간 안에서 n3보다 더 큰 인덱스를 하나를 택해. 뭐야. 또 나눠. 또 반으로 나눠. 왼쪽을 택할래? 오른쪽을 택할래? 상관없어. 인덱스가 무한히 들어간, xn들이 무한히 들어가는 양쪽의 인터벌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그 xn들은 겹칠 수는 있어요. 자, 택했습니다. 이 중에 xn5를 택하면 되지 뭐. 어떻게? n5는 n4를 넘어가게. 이게 증명입니다. 찾은 게 수렴을 왜 하니? 빨간색 구간이 점점 반으로 줄잖아요. 이 구간은 그 n이 커짐에 따라서 나누기 2니까 0으로 수렴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 in들의 왼쪽도 수렴, 오른쪽도 수렴. 근데 거리가 똑같아지네. 중간에 우리가 찾은 이것도 수렴해야 된다. 를 쓰면 증명입니다. 그래서 포멀하게 쓰면 물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써야 되니까 증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어 자체는 저 그림이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 모든 증명을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증명을 할 때는 그래요. 바운디드 시퀀스가 컨버전트 섭 시퀀스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바운디드 시퀀스를 하나 가져오자 로 증명을 시작해야 되지. 영어 증명 같은 거 읽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한글로 해석하면 한글로 엄청 쉽게 쓰여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수학 책에서 쓰여 있는 영어는 엄청 쉬워가지고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수학 책에 쓰여진 영어를 읽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앞쪽에 뭐 주절주절 써져 있는 히스토리나 이런 거 읽을 때는 좀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거 몰라도 수학 명제, 정리 이런 거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다행히 없습니다. 수학만 잘하면 읽을 수 있어요. 영어 못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xn을 바운디드 시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아까 뭐였지? 우리가 바운디드니까 그 바운드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m이 있어서 xn이 모두 m보다 작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반씩 쪼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i1을 마이너스 m부터 m까지로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i1을 우리가 둘로 나눠야 돼요. bisect i1을 두 개의 인터벌. 우리가 한 과정을 쓰는 거예요. 저 위에 빨간색 i1이 있는데 이걸 뚝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무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걔를 i2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i1을 뭐 마이너스 m부터 제로까지, i2를 i1 더블 프라임을 0부터 m까지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최소한 이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이 두 인터벌 중에 하나는 xn들을
무한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xn for infinitely many indices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별건 아닌데요. 그냥 xn들을 무한히 포함한다 라고 안 쓰고 굳이 무한히 많은 인덱스에 대해서 xn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쓴 이유는 xn들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겹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기억나죠?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나누면 왼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다 들어가니까 겹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긴 하는데 인덱스로 따지면 인덱스는 무한히 들어가니까. 네, 그럼 되겠습니다. 자, 얘를 i2라고 하자. 둘 중에 하나는 무한히 포함하니까 그거를 i2라고 하자. 그리고 n2를 찾자. i2에서 이게 우리가 한 거 전부입니다. 그래요. n2가 만족해야 될 조건 n1이랑 같지만 않으면 되지. 증가 수열이어야 되니까 subsequence여야 되니까 n1보다 n2가 커야 되잖아요. n1은 뭐 1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큰 거 있겠지. 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스텝을 한 번 더 거쳐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텝을 한 번 더 써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i2 구했잖아요. 여기 방금 전에서 걔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bisect i2 into 두 개의 인터벌. 뭐 똑같은 얘기니까 기분 전환 삼아서 써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면 뭐 비슷하게 써봅시다. 뭐라고 쓸까? let i3 be one of i2 prime or i2 더블 프라임. 그래서 i3를 그 방금 바이섹트한 둘 중에 하나로 합시다. 물론 얘는 xn을 무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한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xn들을 무한히 포함하고 있는 인터벌을 i3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i2 프라임이랑 i2 더블 프라임에는 끝점을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이 그림에서 i2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안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선 해야 될 일이 뭐지? xn3를 잡아야지. i3에서 어떻게? 딴 조건은 필요 없고 n2보다만 크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i3가 포함하고 있는 xn들은 무한히 많은 인덱스 n에 대해서 됐으니까 고정된 숫자 n2보다 더 큰 n3는 있겠지. 그걸 뽑은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반복해 봅시다. 반복한 거는 좀 명확하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얘를 반복하면 그냥 저 위에 그린 그림을 그냥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벌들이랑 수열들을 계속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i1 맨 처음에 인터벌이었어요. 둘로 쪼개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인덱스가 무한히 포함되는 거. 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xnk는 각각에서
뽑으면 되지. 그리고 nk는 당연히 nk-1보다 커야지. 그쵸. 증가수열을 찾은 거니까. 여기 이 조건 있잖아요. 여기도 n2가 n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ik는 우리가 그 끝점을 모르니까 ak, bk라고 씁시다. 근데 이 끝점은 모르지만 이 랭스는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처음은 이거잖아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씩 줄어들지. 첫 번째는 안 줄어들고 두 번째부터는 이씩 줄어드니까 랭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ik들이랑 그리고 어디 보자. 그 ik에서 각각 뽑은 xnk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방금 우리가 여기서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것. xnk가 찾긴 찾았어요.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 수렴해. 이게 xn4 잘 보면 얘가 이 양 끝점 사이에 원소니까 양 끝점이 각각 수렴함을 보이면 되겠다. 자, 우리가 이 ak라는 수열을 봐요. ik들의 시작점입니다. 얘는 인크리징이잖아요. 뭐야? 끝점이 같거나 그 랭스의 반만큼 튀어오르거나 같거나 튀어오르거나 그러잖아요. 떨어지진 않지. 저 그림 봐도 명확한 거죠. 그리고 얘는 바운디드 오버입니다. 왜? 지가 아무리 커봤자 n보다는 작잖아. 그쵸? 그 안에 있는 부분 인터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니까. 그래서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오버니까 수렴값을 명확하게 모를지언정 수렴합니다.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에 의해서. 모노톤 사실은 인크리징이에요. 컨버전스 시어렘 혹은 프라퍼티. 제가 저번에 프라퍼티라고 썼는지 시어렘이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양 책마다 다르게 써요. 자, 그래서 얘 때문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BK를 봐요. 아이고. 자, 그리고 BK를 봐요. BK는 AK에다가 이 랭스를 더한 거잖아요. 랭스가 뭐였지? 2의 K-2분의 M. 이건데, 우리 이제 알죠? 리미스요렘에 의해서 AK 수렴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저거 K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잖아요. BK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좀 귀찮으니까 수렴 값을 써보죠. 컨버지스 바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렘 2 어디로 수렴하냐? say x라고 하자. AK의 수렴 값을 x라고 뭐 어때? 그러면 얘는 역시 똑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쵸? 맞죠? x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티어렘에 의해서 xn 더하기 yn도 x 더하기 y로 수렴해야지. 따라서 우리가 xnk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xnk는 ik에서 뽑은 거니까 ak에서 bk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xnk도 역시 x로 수렴합니다. 여기는 인덱스가 n이 아니에요. 부분수열에서의 인덱스는 k였습니다. k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n이 모든 n을 자연수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k에 의존하는 함수로 n 오브 k로 뛰어넘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돼요? ak가 x로 수렴, bk도 x로 수렴, 따라서 얘도 x로 수렴. 우리의 컴패리즌,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 몇 번째였더라? 샌드위치 렘마가 있었죠. 끝. 우리가 한 일은 D 보자. xn이 있다고 치자.
그 반반씩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르는 이 xn이라는 수열은 x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x는 명확하게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모노톤 컨버전스 정리 때문에 ak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혹은 수프리모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자, 증명이 조금 길죠. 아주 어려운 증명은 아닌데 아이디어는 증명을 명확하게 쓰려고 하니까 조금 길었습니다. 이 볼자노-바이어스-스트라스 정리가 해석개론의 초반에 나오는 가장 재미있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명 꼭 한번 이해를 해보기 바라고요. 뭐 우리가 이거 대충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 뭐 별로 볼 필요는 없지만 진짜 단순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지? xn은 마이너스 1의 n승. 얘는 다른 증명들에는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근데 막상 얘를 찾으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좀 난트리비얼한 얘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수열을 딱 보면 어떤 부분 수열을 찾아야 되는지가 명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봐봅시다. 뭐 n분의 1 n이 제곱수일 때, 그렇지 않을 때, otherwise. 이제는 뭘로 할까? 대충 n분의 1-n분의 1로 해볼까요? 위 수열 간단하고 아래 수열 한번 봐봅시다. 수열 그냥 한번 그려봐요.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땡땡땡땡 있는 거네? 맞죠?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은 없고 5분의 4, 6분의 5, 땡땡땡 9분의 8은 없고 뭐 이런 거네요.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봅시다. m 우리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몇으로 잡지? 바운디드니까 뭐 1로 잡아도 되고 2로 잡아도 되고 100으로 잡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2로 잡아볼까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로 잡았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뽑아. 그죠?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거 반으로 나누면 이쪽엔 하나도 없고 이쪽엔 무한이잖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 xn1 4분의 1, xn2 5분의 4. 제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얘를 또 반으로 나눠. 자, 이제부터가 잘 뽑아야 돼요. 고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렴하는 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을 뽑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왼쪽을 뽑아야 되고요. 맞죠? 갈라지면서 점점 왼쪽을 뽑으니까. 한 번 오른쪽을 뽑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 1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일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 수열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고 어떤 부분 수열은 1로 수렴하고 훨씬 더 많이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합시다. 이쪽 뽑아보죠. 뭐 3분의 2. 오케이. 미안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0부터 2를 반으로 나누면 절반이 아니구나. 1이구나. 그쵸? 여기서 아무거나 뽑았어요. 5분의 4 뽑았고 3분의 2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이 다음에 2분의 n으로 나눴을 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왼쪽도 무한이 많고 오른쪽도 무한이 많으니 하나 결정해야지. 아무거나 하나 결정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오른쪽만 뽑게 되겠지. 반 뽑으면 이 왼쪽에는 유한개밖에 없고 오른쪽에는 무한개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뽑은 x는 1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뽑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증명은 중요하니까 꼭 다시 보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수열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간단한 개념들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개념인 코시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